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2019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자, 천정 크레인으로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나니까 줄을 보되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보자 라고 했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일이죠. 그죠? 주행로의 상측이고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이 되겠습니다. 주행로 상측 및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이렇게 조금 줄이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스탑 기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고 직전에 멈추는 기능, 그죠?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멈추는 번가 방지 장치, 기계 전체를 정지하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을 적으시오. 첫 번째,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그죠? 예방 가능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뜻이고요. 재해의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선정할 수 있다. 그죠? 재해의 원인에는 올바른 대책이 선정되어야 된다. 또는 재해의 원인에는 대책이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책 선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해의 결과 손실은 항상 똑같지 않죠. 우연히 발생됩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연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까지 4가지 원칙이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무부하시다라는 건 작업을 하지 않을 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 아크 용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명을 적으시오. 예, 교류 아크 용접기의 방호장치명 바로 자동 전격 방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성해야 하는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 줄로 내려가는 라인형 또는 직계형이 있었죠. 자,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고요. 명령과 지시가 사업주에게서 작업자에게 바로 내려갔죠. 그래서 명령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인에 전문가가 없죠.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 전문가인 스태프의 도움을 받는 거죠.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은요, 중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고요. 참모, 스태프, 안전 전문가가 도움을 주다 보니까 장점이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태프는 외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정보를 줘도 생산에서 지키지 않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은 대규모 사업장, 보통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요, 라인형의 장점이죠. 명령 지시가 신속하고 정확하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스태프형의 장점이죠.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때로는 라인에서 명령할 때도 있고 함께 조언할 때도 있고 참여할 때도 있다 보니 혼돈이 우려됩니다. 명령과 조언, 권고적 참여의 혼돈이 우려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자면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는 첫 번째 라인형 또는 직계형, 두 번째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 세 번째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방호장치 별표 3개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의 종류입니다.
방호장치 종류를 한 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예초기처럼 날이 있는 건 다 통일하자 그랬죠?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원심기는 덮개거든요. 안에 회전하고 있는 회전체 접촉을 예방하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는 폭발하기 때문에 압력 방출 장치가 되고요. 금속 절단기 절단하는 날이 있죠.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지게차는 헤드가드, 그죠? 운전석 위에 천정의 헤드가드, 백레스트, 그죠? 짐이 넘어지지 않게 등받이 해주는 역할이죠. 앞에 전조등, 뒤에 후미등, 안전벨트까지가 방호장치인데요. 이 중에 한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6번 문제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1,600억 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700명인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를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600억 원인 건설 현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자, 일단은 공사 금액이 800억 미만까지, 그죠? 미만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죠. 그 다음에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 얼마였죠? 처음에 플러스 700이었죠, 그죠? 1,500억이죠. 억 원까지, 그죠? 붙여줘야겠습니다. 미만인 경우는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1,5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1,500억 원 이상, 또 플러스 700 두 번 더 했잖아요. 2,200이었죠, 그죠? 2,200억 원, 2,200으로 수정할게요. 억 원 미만인 경우는 한 명 더 플러스해서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1,600억 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니까 몇 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나 건설업이 최근에 이 부분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얼마마다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나 부속 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중 이렇게 압력 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 안전밸브 파열판이 되잖아요.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것은 바로 파열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죠? 자주 나오는데요.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 있을 때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8번은 교육,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해야 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분기 3시간 이상이죠.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우리 얼마였죠? 분기 6시간 이상 받죠. 근데 그 중에 판매 업무에 종사할 때는 사무직하고 동일하게 분기 3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관리 감독자는 연간이죠. 1년에 16시간 이상. 그죠? 자, 그래서 참고에 있는 교육 시간은 반드시 다시 체크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기 화재를 화재 종류에 따라 분류하라. 요 소화기하고 화재 구분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전기 화재는 몇 급? C급이죠. A급 뭐죠? 일반 가연물 화재입니다. 그죠? 일반 가연물 화재. B급은 뭐였습니까? 유류죠. 기름. 그죠?
그 다음에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화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적응 소화기 세 가지입니다. 그죠? 전기는 일단 질식 소화죠. 그래서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또는 반응을 억제하는 할로겐화물 소화기 세 가지 괜찮죠. 그죠?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10번은 제해율 문제 별표 3개입니다. 근로자 500명이 작업하고 있는 A 사업장에서 연간 250일, 하루 9시간 근무하던 중 10건의 재해로 인하여 6명의 재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도수율,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일단 도수율 또 생각해 볼게요. 도수율은 밑에는 총 근로 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죠. 곱하기 10의 6승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근로자 수는 500명이고요. 근무하는 조건이 하루에 9시간에 1년에 250일 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건수는 10건이 났죠. 곱하기 10의 6승 하면 8.89가 되겠습니다. 연천인율은 인율, 사람에 대한 비율이 다 했죠. 밑에는 많은 사람, 연평균 근로자 수고요. 위에는 적은 사람, 연간 재해자 수에 천인에 대한 비율이라 곱하기 1000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연평균 근로자 500명분에 재해자 6명 곱하기 1000을 하니까요. 12가 나오죠. 그죠? 재해율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단위는 적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11번 FTA를 통한 발생 확률, 그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음 FT도에서 G1의 고장 발생 확률, 그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고장 발생 확률은 G1의 확률하고 똑같다, 그죠? 단 기본 사상 1, 2, 3, 4의 확률이 0.03이다, 0.0, 37, 0.2, 0.2다 라고 했고요. 소수 6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이런 조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빨간색 너무 많아서 눈이 피로하실까봐 파란색 해보겠습니다. G1은 하고요. 밑에 G2, G3가 엔드게이트니까 직렬이다. 그죠?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확률은 직렬의 확률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G2 밑에 가니까요. 1하고 2가 또 엔드게이트 직렬이기 때문에 또 곱해주면 된다. 그죠? 중간에 곱하기 따라오고 자, G3 밑에는 3하고 4가 OR 게이트니까 병렬이죠. 병렬의 식에 넣겠습니다. 1-1-3 곱하기 1-4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1 대신에 0.03 곱하기 0.37이고요. 곱하기 자, 1-0.2 곱하기 1-0.2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00396 6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 나와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조나 사용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내용. 자, 이거는 물질안전보고 자료의 게시 사항과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요, 이렇게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 사항을 게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유해 물질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건 어떤 물질이며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상의 주의사항. 자, 이렇게 취급했지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라. 응급처치와 긴급 방제 요령 또는 착용해야 할 보호구, 그죠?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처치와 긴급 방제 요령 또는 착용해야 할 보호구 순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잘 출제가 안 되었다, 그죠? 요 중에서는 가장
삼각형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이게 안전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니까요. 제가 별표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자, 이게 별표는 하나지만요. 별표 하나를 없애고 제일 마지막에 봐두십시오. 그죠? 그렇다고 출제가 안 될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음 작업의 소음 작업의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는 근로자에게 뭐를 알려야 할까요? 첫 번째, 작업장의 소음 수준. 근로자는 지금 작업장의 소음 수준이 어떤 이게 소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소음이 발생되며 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증상, 이러한 영향과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라. 보호구 선정과 착용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작업 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 선정과 착용 방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회 기출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반지에 동작 경제의 3원칙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동작을 경제적으로 한다라는 건 필요 없는 동작을 줄이는 건데요.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 인체를 사용할 때 불필요한 걸 줄이자라는 거죠.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작업장을 배치할 때 여러 번 움직이지 않게 배치합니다.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공구나 설비를 설계할 때 인간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설계합니다. 그래서 동작경제 3원칙은 인체 사용, 작업장 배치,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세 가지 되겠습니다. 요거 굳이 꼭 암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의 주장이고요. 원칙이고 최근에 더 현대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 시험에는 거의 반즈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휴식 시간 계산입니다. 근로자가 60분 동안 작업할 때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분당 7.5kcal일 때 휴식 시간을 계산하라 했고요. 지금처럼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가 4다라고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외울 때는요. E-1.5분의 60, E-5였죠. 이게 보통 작업에 대한 에너지인데 이게 4로 주어질 때도 있다라고 했다. 그죠? 자, R은 하시고요. E는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할 때 필요한 에너지죠. 7.5. 그죠? 마이너스 휴식 시 에너지 주어지지 않으면 1.5 넣으시고요. 작업 시간 60분 곱하기 7.5 마이너스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4 계산하시면 35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의 위험점은 별표 3개, 작업형에도 잘 출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프레스 있었죠, 그죠? 슬라이드는 왕복하고요. 금형은 고정되어 있죠. 왕복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협착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롤러기는 뭐다? 네. 우리 롤러기는 연삭기부터 할까요? 연삭기는 뭐다? 끼임점이다 그랬죠? 예, 이 연삭기의 숫돌은 회전하는데요. 덮개는 고정되어 있죠. 틈으로 끼인다 그랬죠. 그죠? 끼임점은 고정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롤러기는 뭐다? 물림점 그랬습니다. 두 개다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요. 그 사이에 물려 들어간다 했죠. 그죠? 자, 물림점은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을 가진 기계는 날 자체에서 절단하죠. 그죠? 운동하는 기계의 자체의 위험점, 절단점이 되고요. 날이나 커터를 가진 기계 자체의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퀴 사이에 벨트나 체인이 이렇게 걸쳐져 있다. 그죠? 이때는 체인이나 벨트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갑니다.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접선 물림점이 있었고요. 이렇게 긴 축이 회전할 때는 여기에 옷소매나 머리카락이 말려든다. 그죠?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 들어가는 회전 말림점까지 6가지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 보고 구분도 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방폭구조 별표 3개입니다. 다음 기호에 알맞은 방폭구조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D는 내압 방폭구조입니다. O는 유입, M은 몰드, E는 안전증, IA 또는 IB는 본질 안전 방폭구조죠. 자, 참고에 그죠, 방폭구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인증 보호구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사항 4가지입니다.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되는 4가지. 그죠? 첫 번째는 이 기계는 형식이 뭐고 모델이 뭐다. 형식이나 모델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즈, 그죠? 규격 또는 등급. 이렇게 기계를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기계 형식, 모델명, 규격, 등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제조했고 언제 제조했다. 제조입니다. 그죠?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유의 번호 준다 그랬죠? 인증받은 번호입니다. 안전인증번호. 만약에 이게 자율안전 확인이라면 자율안전 확인 번호 마지막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구성을 2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근로자위원은요,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은 작으니까 이상의 그랬죠. 한 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많으니까 이내의 그랬죠. 그죠?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들어갑니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주 측이죠.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을 때는 산업보건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사가 지명하는 역시나 9명은 많으니까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장, 안전부장 말고도 뭐 생산부, 자재부 이렇게 부장들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꼭 암기하시고요. 노사협의체 구성까지도 함께 참고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크레인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종류 4가지입니다. 그죠?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중기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양중기는 크레인이죠. 호이스트 포함하고요.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방호장치에서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승강기까지다. 그죠? 우리 공통방호장치 4가지 있었죠.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는 과부하 방지장치. 와이로프를 전부 다 감아 올리고 감아 내리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지 않는 공가 방지장치. 비상시에 정지해야죠. 비상정지장치에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장치까지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적으시오. 4가지 적으라고 하면 공통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 볼게요.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을 제외할 리프트는 조작반 잠금장치. 아무나 조작 스위치 조작하지 못하게 잠그는 조작반 잠금장치고요. 승강기는 최종 정지 스위치 그랬습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인터록, 속도 조절기 또는 뭐 요거 조속기라고 예전에는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3가지 승강기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인은요, 공통 4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의 기능을 능가하는 기능.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장점이죠. 근데 보통 한 3가지 나와야 하는데요. 5가지 적어라.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계는 전원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하지만 인간은 한 끼 굶어도 일한다 그랬죠. 저에너지에서 자극을 감지. 에너지가 낮아도 일을 할 수 있다. 저에너지에서 자극을 감지합니다. 인간은 오감을 웬만하면은 장애가 있는 분 제외하고 다 있죠. 다양한 자극을 식별합니다. 예, 눈으로 보고 듣고 뭐 그죠? 우리 말하고 또 뭐 감지 손으로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많은 양의 정보를 기계는 단시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저장하죠.
하지만 많은 양의 정보를 장시간 보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많은 양을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은 귀가 있어서 귀납적이다 그랬죠. 귀납적으로 추리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네 가지고요. 우리는 돌발 상황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는 처음에 설계한 대로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죠?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한다까지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밥 안 먹어도 일한다. 저에너지에서 자극을 감지합니다. 오감이 있다. 그죠? 다양한 자극을 식별합니다. 자, 죽을 때까지 많은 양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많은 양의 정보를 장시간 보관합니다. 인간은 귀가 있어서 귀납적으로 생각한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귀납적으로 추리한다. 이렇게 줄여도 되고요. 예상치 못한 일에도 돌발 상황에 우리 대처할 수 있죠.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한다. 또는 과부하 상태에서는 중요한 일에만 집념할 수 있다. 적으셔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인 분할날의 설치 조건 중 분할날의 두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말로 적으면 이렇게 풀어 적으시면 됩니다.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 진폭보다 작을 것 해도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분할날의 두께가 T2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톱 두께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1.1배니까요. 1.1T1보다 크거나 같고 작아야 된다. 그죠? B. 치진폭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식으로 적고 기호가 뭐다라는 건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말로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식으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분할날의 설치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성 검토상. 옹벽은 뭐냐면요. 이렇게 홀로 왜 따로 서 있는 벽체입니다. 우리 건물의 벽은 벽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어도 버티는데요. 이렇게 왜 따로 있는 벽체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바람이 불어요. 흔들흔들 흔들립니다. 그죠? 이게 활동에 대한 안정. 이렇게 흔들리다가 너무 심할 때 넘어진다 그랬죠. 그죠? 전도에 대한 안정. 자, 이렇게 벽에 이게 세로로 서 있는 건요. 집안이 이렇게 치마가 되면 따라 치마될 수 있다. 요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마에 대한 안정 또는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정인데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활동, 흔들리다 심하면 넘어지는 전도, 땅을 따라 치마하는 치마에 대한 안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안전검사 주기 별표 3개짜리 내용입니다. 자,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하고요.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됩니다. 곤도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최초 안전검사 얼마죠? 3년 이내다, 그죠? 그 이후부터는 얼마마다? 2년마다 안전검사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그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기계죠.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 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건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역시나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받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얼마마다? 4년마다 실시한다. 그죠? 꼭 확인하시고요. 자, 참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내용입니다. 작업형에 더 자주 나온다 할 수도 있는데요. 승강기에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조치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뿐만 아니라 설치나 조립이나 수리, 점검, 해체를 한다 하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완전히 조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작업을 하는 구역에 지금 위에서 조립한다고 있는데 밑에 다른 사람 들어가서 안 되죠. 요거 작업 거의 공통 들어갑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그죠? 들어오지 말라고.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완전히 조립이 안 되었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붕괴되겠죠. 이것도 거의 공통입니다.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할 때의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지휘하에 작업 실시합니다. 두 번째,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합니다. 세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암기가 되시면 참고 내용, 그죠? 지금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너무 혼돈되니까요. 하나 되시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참고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조금 삼각형입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10ppm입니다. 이를 mg/m 3승의 단위로 환산하시오 했습니다. 요 문제는 산업안전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고요. 산업위생에 주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거리가 먼 문제들을 제가 삼각형 한다 보시면 됩니다. 출제되었기 때문에요. 다른 공부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mg/m 3승하고요. ppm하고 단위를 환산하는 공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ppm 곱하기 25도씨 1기압일 때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4.45입니다. 그래서 24.45분의 분자량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현재 ppm이 10ppm이다 라고 했고요. 25도씨 1기압이니까 기체 1몰의 부피 24.45분의 분자량이 C5인데요. C가 10이고 O가 16이니까 더하면 28이 분자량 되죠. 그죠? 그래서 12 더하기 16 바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1.45고요. 요 ppm이 이제 단위가 mg/m의 3승으로 각 단위가 환산되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LV, TWA 정의를 설명하시오. TWA는 시간 가중 평균 농도다. 그죠?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 노출이 허용되는 평균 농도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또는 하루 8시간 동안 반복 노출되더라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평균 농도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하루에 8시간 동안은 노출해도 되는 평균 농도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자, 참고의 TLV, STL. STL은 단시간 노출 기준인데요. 단시간은 15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1회 15분간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 농도, 이거를 노출이 허용되는 농도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TLVC죠, 그죠? 이거는 최고 농도인데요. 1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가 아니고요. 노출되어서 안 되는 최고 농도. 이렇게 세 가지 모두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 별표 3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서 관계사회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괄호 안에 내용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암기가 편한 거 한 가지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휴율은 별표 3개입니다. 작년 S기업의 근로자 100명이 작업하면서 하루에 8시간, 1년에 300일 근무 중에 사망이 1건,
14급이 2명, 휴업일수 37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자, 또 공식 적겠습니다. 강도율은요, 총 근로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죠. 곱하기 1000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총 근로시간수 계산할게요. 1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곱하기 1년에 300일이죠. 자, 사망이 1명이다. 그죠? 7,500일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4급은 50일이잖아요. 2명이니까 50 곱하기 2를 했습니다. 플러스 출근하지 않는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는 37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를 해줘야죠. 그죠? 300 해줘야 근로손실일수가 되죠. 여기다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1.79고요. 제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일 별표가 1개 또는 없어도 되는 정도 문제입니다. 비계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입니다. 첫 번째 비계는요, 안전해야 되니까 안정성이 높아야 되고요. 작업하기 편해야 하는 작업성. 마지막으로는 좀 경제적이면 좋습니다. 경제성 3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요 2 문제는 제가 별표를 굳이 안 붙일게요. 산업안전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가장 출제 빈도를 좀 마지막에 두자라는 겁니다. 공정 흐름도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동력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명칭하고요. 기계나 장치나 설비의 표시. 공정 흐름도에는 지금 여기 공정에는 어떤 기계나 장치나 설비다라는 표시하고 명칭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개장 설비나 제어 설비, 개장 설비나 제어 설비가 어떤 게 있다 적고요. 사용하는 물질이죠. 물질 및 열수지. 마지막에는 운전해야 되는 온도나 운전 압력. 온도나 압력이 맞지 않으면 공정이 위험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3가지 적자면 기계나 동력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취급하는 물질이나 열수지, 운전 온도나 운전 압력 이 중에서 적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방폭구조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그죠? 첫 번째,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뎠죠. D죠. 그죠? 내압 방폭구조. 용기 안에 절연유를 채웠죠. O죠. 유입 방폭구조. 용기 안에 우리 질소의 압력을 채웠다. 그죠? P죠. 압력 방폭구조. 용기에 안전 여유도를 증강시켰죠. E다. 그죠? 안전층 방폭구조. 본질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IA 또는 IB. 그죠? 우리가 화재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는 방폭 구조였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나머지 적으셔도 됩니다. 몰드 방폭 구조 또는 충전 방폭 구조. 뭐 나머지 해당되는 거 그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7번은 내 별표 3개입니다.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일단은 로봇이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자 했습니다. 로봇이 일을 하려면 움직여야죠. 제동장치. 안전하기 위해서는 비상시에 정지해야 합니다.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요거를 1번으로 하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이 일을 하려면 팔을 움직여서 일해야 합니다. 그죠?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매니플레이터는 로봇의 팔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할 수 있으면 이제 안전해야 합니다. 그죠? 로봇은 전부 다 금속이잖아요. 전선의 피복만 손상되어도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전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외부 전선의 피복, 외장의 손상 유무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제동장치나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외부 전선의 피복, 외장의 손상 유무 3가지 되겠습니다. 굴착 작업 시 히빙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 조건 했습니다. 우리가 보일링은 뭐였죠?
끓는다.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다. 물이 잘 스며드는 사질 지반이었죠. 희빙은 연약한 점토 지반이 되겠습니다. 자, 희빙 현상 발생 원인이다. 그죠? 이 희빙 현상은요, 이렇게 흙을 파놨는데 흙파기 한 부분과 다른 부분과 토합차 때문에 흙이 여기 흙막이를 해놨는데, 예, 다시 불룩하게 굴착한 부분의 흙이 예,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토합의 차입니다. 배면 지반, 주변 지반과 텃파기 저면과 토합의 차고요. 두 번째는 연약 지반,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는 지표면의 과제하,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흙막이 벽을 땅속에 깊게 묻어야 되는데 흙막이 미퉁넉히 부족, 땅속에 깊이 묻지 않으니까 흙을 못 견디고 붕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배면 지반과 텃파기 저면과 토합차, 두 번째 연약 지반, 세 번째는 흙막이 미퉁넉히 부족, 이렇게 한 세 가지 적고요. 지표면의 과제하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위험 분석 기법 중에서 THER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THERP에서 HE가 휴먼 에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과오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기법, 이렇게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표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 기법,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인간의 과오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의 분석 기법 한번 볼게요. FMEA인데요. F라는 건 failure, 고장을 뜻한다 라고 했고, E는 영향, effect 할 때 영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조금 줄이면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PHA에서 P는 최초의라는 뜻이다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PHA는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이 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초 단계의 분석법이다. 그죠? 시스템 프로그램, 안전 프로그램 최초 단계 분석법,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ETA에서 E는 이벤트인데요. 요거는 사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건, 사상입니다. 사상의 안전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분석하는 기법 또는 나타내는 분석법,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DT에서 D는 디시전, 그래서 이게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가 신뢰도가 높아야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DT는 요소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분석법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A는 fault예요. F가 fault라서 이게 결함을 뜻합니다. 그죠? 결함을 나무처럼 분석해 간다. 그래서 이거를 결함수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또는 결함수법. 재해 발생을 연역적,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재해를 연역적,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는 재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재해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적으시오. 이것도 별표 하나를 붙이려다 요거는 파란색은 아니죠.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거의 뭐 자주 나올 만한 그건 아니지만 법규 내용이니까요. 하나 붙여볼게요. 재해 조사를 하는 목적은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재해 원인을 분명하게 하여 적절한 예방 대책을 찾아내어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죠? 왜 재해를 조사를 하냐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고요. 그러면 원인을 왜 찾냐면 원인이 있어야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예방 대책을 세워서 똑같은 재해, 다시 말하면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면 재해 조사의 목적은 재해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하여 적절한 예방 대책을 찾아서
동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필기에서는 자주 나왔죠? 그죠? 시각적 표시 장치 중에서 정량적 표시 장치의 지침 설계 요령입니다. 우리가 시계에서요, 이렇게 12시 하면 이렇게 지침으로 딱 나타내잖아요. 이게 바로 정량적인 표시 장치인데요. 자, 첫 번째, 지침은 눈금과 밀착시킨다. 이게 간단하죠, 그죠? 눈금하고 지침이 이렇게 너무 떠버리면 정확한 눈금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침하고 눈금은 가급적 밀착, 딱 붙어버리면 안 되고요. 밀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되 겹쳐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거의 밀착한다 그랬잖아요.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기는 하되 겹쳐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각이 20도로 뾰족한 지침을 사용한다. 이 지침의 끝이 뾰족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10인지 12시인지 12시 10분인지 확인이 어렵거든요. 이 성각이 20도 정도의 뾰족한 지침을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형 눈금의 경우는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금의 중심까지 칠한다. 그죠? 이게 조금 길잖아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적으라 했으니까 다 기억해야 되네요. 지침은 눈금과 밀착시키고, 이게 지침이 나온 김에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되 겹쳐지지 않아야 되고, 성각이 20도 되는 뾰족한 지침을 사용하고, 원형 눈금, 이렇게 온도계 같을 때 이렇게 원형이잖아요. 온도계 보면 이렇게 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형 눈금의 경우는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금의 중심까지 칠한다. 그죠? 이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실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및 재료에 대한 검사 방법 중에서 비파괴 검사 방법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비파괴는 재료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는 파괴죠. 첫 번째는 사람 눈으로 검사하는 육안 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음파를 쏘아서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 또 비슷하죠. 방사선 투과, 우리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원 가서 초음파나 방사선 우리 검사해도 몸에는 어떠한 이렇게 파괴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석의 가루를 이용하는 자분 탐상 검사. 그 다음에 누설이 되는지 검사하는 누설 검사 같은 게 비파괴 검사입니다. 육안 검사, 초음파 검사, 방사선 투과 검사, 자분 탐상 검사. 한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부주의의 원인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특수한 질병에 의한 경우로 의식이 페이스 영인 상태다. 의식이 하나도 없죠, 그죠? 의식의 단절이 되겠습니다. 의식의 단절해도 되고 의식 단절해도 됩니다. 걱정이나 고뇌 등으로 의식이 빛나는 현상. 자, 걱정거리 때문에 의식이 잠시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립니다. 그죠? 의식의 우회가 되겠습니다. 피로, 단조로운 작업의 연속으로 의식 수준이 저하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의식 수준 저하가 되겠습니다. 외부 자극 때문에요. 외부에서 막 자극이 있을 때 외부 자극의 강약에 의해서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발생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혼란스럽다 기억하라 그랬죠? 의식의 혼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볼게요. 우리가 작업하다가 부주의하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 의식의 단절, 두 번째 걱정거리 생각하는 의식의 우회, 세 번째 피로할 때는 의식 수준 저하, 네 번째 외부 자극에 의하여 의식의 혼란, 그 다음에 긴급 상황 시에는 의식의 과잉. 이때는 일정 집중 현상으로 하나밖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안전수단을 생략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부주의의 원인 5가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조금 이제 공부해가면서 중복되는 내용들도 제법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급적 핵심 단어는 꼭 외우자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